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개법령의 마무리편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재 418페이지 봅니다. 418페이지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과정이다 해서 이제 실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정식 제목이, 우리 과목의 제목이 이렇죠. 법령 및 실무다라고 부르고, 이 과목을 공부하셔서 사시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기관에서는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법령에 관련되는 것을 70% 출제하겠다, 이렇게 시험기관에서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해야 될 실무편이 30%가 출제가 되는데, 항상 우리 과목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80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왜 80점인가 하면 60점이 합격선인데 남는 20점을 어려운 과목에 보태서 자격증을 받는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점이 목표니까 법령을 다 맞추어도 70점이니까 시험은 다 맞춘다는 건 좀 부담스럽죠. 60점 좀 나왔다 치고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 실무를 20점을 받아야만 80점이 고득점이고 곧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실무 12문제 정도에서 8개 이상을 체크해야 되는 시간.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출발을 한다.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무편이 D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반기에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법령이 공부하기도 편하고 점수 따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법령에 치중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실무를 더 많이 공부할 겁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 실무는 타 과목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민법, 개론, 공법, 등기법, 지적법, 세법에 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솜씨가 따라와야 또 실무에서 연결도 됩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법령에 초점을 두고 시간이 갈수록 실무를 많이 수업해서 고득점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다 정리하면 실무는 잘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시간이 출발을 하고 지금 418페이지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이라는 단원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지금 이 물건이 중개대상물이고 이 물건을 잘 조사 확인을 해서 을에게 설명을 해야 매수자가 사겠소.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죠? 그래서 실무편에서는 조사 확인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출발을 합니다. 자, 419페이지 조사 확인 방법부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내려가면 큰 2번에 1번 확인 설명 사항 찾았습니까? 우리 법령 시간에 많이 체크했던 겁니다.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면 1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종류, 소재지, 지목 등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제일 앞에 중, 동그라미입니다. 중. 2번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도 설명해줘야 된다. 소, 동그라미. 3번 거래 예정 금액, 예, 동그라미. 보수와 실비, 실, 동그라미 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등 공법상 제한사항, 공, 동그라미. 5번째 수도, 전기 등의 시설물도 설명하니까 수, 동그라미 합니다. 6번째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도, 동그라미. 그리고 7번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밑줄 긋습니다.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도 설명해야 된다. 밑줄 딱 꺼놓고 8번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도, 동그라미. 자, 이 아파트는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는 몇 미터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줘야 살 사람이 참고가 되겠죠. 도, 동그라미. 마지막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조세할 때 세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 법령 시간에 많이 공부했지만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 많은 내용들을 앞으로 시험 때까지 중, 도, 수, 도, 소, 공에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그렇게 나갈 겁니다. 중이 뭘까요? 방금 했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소재지, 지목 등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라. 도 하면은 도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도배 딱 잡아내면 벽면의 상태는 출제한다 그랬죠?
수 하니까 뭐가 보이죠? 수도 찾아라 그랬죠. 그러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도로입니다.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은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죠. 소하니까 소유권만 갖다 붙으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설명하죠. 공하니까 공법이 보입니까? 공법상 제한사항. 세가 취득에 따른 조세입니다. 이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가 얼마쯤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죠. 이에 예정가격, 실은 보수와 실비도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을 법령 시간에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하니까 좀 빨리 읽으면 색시까지 설명한다. 이렇게 기억하자 하고 갑니다. 시험 때까지 한 100번쯤 듣습니다. 100번쯤.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이 정리가 되고, 자, 넘어가면 420페이지 보면 확인 작성 방법에서 1번 공부상 조사입니다. 공부의 동그라미.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공적인 장부를 가지고 확인하는데, 공적인 장부가 뭘까요? 첫째 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찾았습니까?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공부라고 합니다. 공적인 장부. 자, 내려가면 1번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이런 것들은 둘째 줄에 지적 공부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한다. 이게 실무의 A, B, C죠. 등기부에도 부동산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내려가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큰 2번이죠. 권리관계는 무슨 공부로 확인한다? 첫째 줄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공부를 가지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면 큰 3번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은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 토지 이용 계획서를 가지고 조사합니다. 자, 그래서 조사 확인 방법의 공부 상황 조사는 1, 2, 3 이게 실무의 A, B, C입니다. A, B, C라는 말은 A, B, C를 모르면 영어를 못하잖아, 그죠? 가장 기초고 중요한데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면적에 관한 사항을 표시라 그럽니다. 물건의 표시가 등기부 표제부에도 나타나지만 토지 대장에도 나타나는데 이 면적이 등기부에 100평이면 대장에도 100평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무로 중개를 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면적에 관한 것은 대장을 기준으로 거래를 합니다. 이게 실무의 ABC라고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등기부에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예를 들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에도 나타나고 당연히 대장에도 나타나는데 자,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등기부의 김갑동이면 건축물 대장도 김갑동이 되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거래합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거래한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가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실제 권리자가 여러분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김갑동이면 등기상에도 등기상 소유자도 김갑동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아니더라. 그러면 경우사는 누구하고 거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반드시 누구와 거래한다? 실권리자를 기준으로 거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이런 말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배우셨겠지만 그래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익히셔야 되고 이게 실무의 A, B, C입니다. 여러분 A, B, C를 모르면 영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실무의 A, B, C니까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하고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떨어질까 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립니다. 우리 공부했던 졸업생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10월 달에 시험 치죠. 그리고 11월에 합격자 발표하고 그분은 합격을 해서 12월에 바로 오픈한 거예요. 오픈하니까 지금 2월이면 이제 영업한 지가 한두 달 됐겠지, 그죠? 제가 이렇게 오전에 수업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오전에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 하니까 권리관계에 관한 소유자인데 자기가 어제 빌라를 하나 사고 파는데 등기부에 소유자가 김갑동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금을 받아서 전달했는데 오늘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건축물 대장에는 이 얼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해야 됩니까? 하고 얼굴이 노래서 왔더라니까요. 제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합격 어떻게 했을까 고민했겠죠. 수업 시간에 얼마나 전달했습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와 대장이 다르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사람은 등기부를 보고 계약금을 전달했으면 정상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하고 다르다고 얼굴이 헬가서 왔으니까 시험은 어떻게 됐을까 이 걱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를 기준한다? 등기부를 기준했으니까 정상적으로 거래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곳은 시, 군, 구청이니까 이 등기부를 가지고 구청에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소유자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예를 들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가 같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르다면 뭐가 기준이냐 하는 단원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공부상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면 오른쪽 421페이지 상단 각종 공부의 확인사항 찾았습니까? 자, 지금 거기 있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표에 소유자, 지목, 면적 이렇게 것들이 나타나는데 시험에서는 대장을 보고 면적을 파악하였다 이렇게 출제되면 OX 그 면적이 나타나죠. 동그라미 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표현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도 대장이죠. 대장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소유자, 지목, 면적 이런 게 면적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대장에는 전부 소유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부 지적도, 임야도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소재지, 위치, 지목, 토지의 모양, 경계가 나타나는데 도면을 보고 경계가 나타난다는 게 또 시험 문제입니다. 경계 동그라미 그리고 바로 밑에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의 표시 밑에다가 표제부 한번 적어봐요. 소유권 밑에다가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 밑에다가 얼구해서 등기부를 보고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적어드렸고 또 등기부에 공부도 하셨고 하겠지만 이 아파트에 농협에 대출이 되어 있음을 등기부 갑부를 보고 설명하였다. OX. X인 줄 아시겠습니까? 대출,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 얼굴을 보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나와야 안 되겠나, 그죠?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지금 이 내용을 가고 있습니다. 짚으셔야 됩니다. 또 등기 시간에도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진하게 수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 공부했습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공부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죠. 그럼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실거래가는 등기부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뭘까요? 지금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다고 체크하셨죠? 그럼 실거래가는 어디 기록될까요? 갑구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갑구라고 하나 적으셨습니까? 옆에다가 실거래가 이런 것도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등기부를 보게 되거든. 진짜 실거래가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어떻게 내고 싶을까요? 실거래가는 등기부 표제부를 보고 설명하였다. 그걸 쓸데없는 소리 하면 X다. 지금 그 이야기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냐는 양도 많고 타과목에서 계속 체크하는 것들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건에 대해서 공부상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두 번째 조사는 현장 답사입니다. 그 2번 제목에 줄을 닦아 놓고 여러분 부동산의 3대 특징이 뭐죠? 부동산의 3대 특징 학교론 시간에 첫 것이 합니다.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 부정성 늘어나지 않는다. 움직이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으니까 각각은 개별적인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성 해서 이것을 부동산의 3대 특징이라 합니다. 자, 정신 차리고 다시 부동산은 무슨 성질이 있다? 부정성 늘어나지 않는다.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각각에는 성질이 있다. 개별성 됐습니까? 토지는 토지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부동산이 다 자기 성질이 다 다르다니까. 그죠? 그걸 개별성이라는데 부동산의 3대 특징 중 하나인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을 조사하는데 아파트 보고 이리 와봐라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부동성이니까. 그래서 경호사가 가서 확인해 봐야 돼. 그를 뭐라 부른다? 현장 답사 또는 임장 활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사 확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자, 그러면 왜 현장 답사입니까? 1번 줄 것입니다.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 그럼 공부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현장 조사해야 되죠. 대표적으로 1번 토지의 지세, 지형 이렇게 가는데 지세는 땅의 기울기예요. 여러분 땅은 평평한 게 좋겠다, 언덕이 많으면 좋겠다. 평평한 게 좋겠지. 그러면 평평한지 어떤지는 반드시 현장 가봐야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지세를 지금 체크해 드렸는데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지세는 지적도를 보고 설명하였다. 이래 나온다고. X인줄 아시겠죠? 그 바로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현장 답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이 비교적 중요합니다. 별표 찍어놓고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것들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다까지 줄 거놓고 등기가 안 되니까 현장 가서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음 중 반드시 현장 답사해야 되는 권리는 하면 지금 줄 거는 거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걸 찾아내셔야 되는데 막 공부를 시작했다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아, 무슨 권리가 이렇게 많은데 싶으지만 두 서너 달만 가면 도사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어쨌든 등기되지 않는 권리 반드시 뭐한다? 현장 답사한다 까지 정도는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내려가면 큰 2번입니다.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조사합니다. 잘 알다시피 토지 공부에 토지대장의 면적이 100평이면 현장에 가봐야 100평인 줄 알겠죠. 그래서 실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물건을 조사 확인할 때는 공부상 조사도 중요하지만 현장 답사도 중요하다 정도의 느낌을 느끼시면서 이제 드디어 넘어가면 조사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무엇을 조사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접어들었습니다. 교재 422페이지. 자, 토지에 대해서는 첫째 소재지를 확인해야 된다. 소재지 동그라미 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실 때 요령이랄까 아니면 규칙이 그죠? 어떤 주어진 내용에서 1, 2, 3이 중요합니다. 지금 1번이 뭐죠? 소재지 이래 나가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내용을 보실 때 아파트에 있는 걸 신경 쓰셔야 돼.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걸어놨다고 지금 그죠? 여러분 지금 물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이 왔는데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산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파트에 대해서 중요한 게 많지. 면적이 어떤지, 가격이 어떤지, 그죠? 교통이 어떤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소재지가 제일 중요해요. 같은 강자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지 강원도에 있는 데에 따라서 물건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 소재지를 확인해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 지금 그죠? 소재지를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토지는 첫째 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소재지는 대장으로 확인한다. 이 시간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소재지가 제일 중요한데 저 사람이 역삼동 17번지라더라 그 소리 듣고 역삼동 17번지 이러면 안 된다고. 토지대장을 딱 펴놓고 소재지를 확인해야 된다. 지금 그 말합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다? 지목도 확인해라. 지목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목 그 옆에는 둘째 줄에 있죠.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 모두 몇 개로 되어 있다? 28지목이 있습니다. 28의 동그라미. 그래서 지목을 확인하는데 28지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의 이름을 모두 28가지로 정하는데 거기 둘째 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이 정식 명칭으로 기재되고 줄 것입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목이 부호로 표시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지목을 확인하는데 지목은 모두 2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용지다. 그럼 이게 학교 용지인지를 대장으로 확인하라고 지금 줄 것이었잖아. 그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나타나는데 요게 도면에도 나타나요. 그런 도면에 나타날 때는 부호로 나타난다. 그때 부호라는 것은 제일 앞 자를 따서 학 이렇게 표시가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시다. 지목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대장으로 확인하지만 도면으로도 확인할 수는 있다. 맞습니까? 그때 도면에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부호로 나타난다. 그럼 부호라는 놈이 제일 앞 글자니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지금 그죠? 물어봅시다. 과수원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과 이렇게 돼 있겠지. 철도 용지 뭐로 돼 있다? 철. 그죠? 도로는 뭐로 돼 있을까요? 도. 그렇게 돼 있겠지. 그래서 제일 앞 글자를 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부호를 보고 표시할 수 있는데 바로 밑에 2번 별표입니다. 우리 실무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목이 두 문자, 머리 글자로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차문자라는 게 두 번째 문자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자, 공장용지는 뭐 한다? 장, 동그라미 합시다. 주차장은 차, 동그라미, 하천은 천, 유원지는 유하지 않고 원한다니까요. 그럼 4개가 두 번째 부호고 한편 지적도나 임야도에 표시되는 지목 중 공은 뭐다? 공원.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는 그 나머지는 앞 글자니까 공원. 주유소, 용지, 주. 학은 학교, 유는 유지를 말한다. 지금 이런 말이 흘러가는데 자, 여러분 지적법,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지만 학교 용지라는 지목을 대장으로 파악하되 도면으로 확인하는데 도면은 부호로 표시되고 이 부호가 제일 앞 글자다.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별나게 썰이 두 번째 글자를 쓰는 놈이 4개가 있습니다. 차, 장, 천, 원에 주의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이것들은 두 번째 부호니까 차가 뭘까요? 그렇게 나와야지. 주차장은 주하지 않고 차합니다. 공장용지는요. 공장용지는 장합니다. 두 번째 부호. 천은요. 하천. 원은요. 유원지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전부 다 앞 글자를 따는데 두 번째 글자를 따는 놈에 주의하셔야 되고 이게 4개이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방금 교재도 표시해 줬지만 뭐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주 돼 있습니다. 주는 뭘까요? 자, 나머지는 전부 앞 글자잖아 지금 그죠? 주 하면은 주유소 용지. 그 다음에 공 돼 있습니다. 공은 뭐? 공원. 나머지는 다 앞 글자니까 그죠? 공원. 하천은 크게 관계없고 자, 유지가 있습니다. 유가 뭘까요? 하면 유는 유지예요. 유지가 뭐죠? 고여있는 물, 저수지, 댐, 연못 이런 것들을 유지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묻기를 소양강 댐은 지목이 뭘까요? 출제했었어요. 답이 뭐죠? 유지, 물이 머물고 있는 땅, 소양강 댐 이런 것들이 유지입니다. 자, 그런데 유원지는 뭡니까? 하면 원 해야 되지. 유원지, 이래 버리면 내년에 다시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부호를 따는 걸 잘 봐야 된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은 시험용으로만 만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 치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지적도를 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도를 떼가지고 이제 고객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지적도를 보면서 여기 있는 아파트가 좋으니까 하나 사세요, 마세요 이렇게 중개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앞에 주가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는 주유소 용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살짝 무식해서 주 하니까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아파트 단지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하기가 좋잖아. 그죠? 그거 괜찮네. 하고 아파트 계약을 딱 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호남정류 탱커 이런 게 막 붙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기치고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주 하면 뭐라고 읽어야 된다? 주유소 용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자, 다시 아파트 단지 앞에 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좋으니까 사세요 하고 있는데 앞에 공이 되어 있으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물어본다고. 이 공이 뭐죠? 이렇게 묻는다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공원입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아파트 단지 앞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건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살짝 무식해서 공장입니다. 그래버리면 아파트 안 사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느낌이 오는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부동산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사거리에 도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도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로다. 그죠? 도로는 도 하잖아. 제일 앞에 글자니까. 자, 그런데 여기 구 붙어 있습니다. 구는 뭘까요? 28지목에 구 하면 국어입니다. 국어는 하수, 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로 옆에 구가 붙었다는 말은 이게 복개된 도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걸 읽어줄 줄 알아야 된다고. 물이 크게 흘러가면 하천, 또랑으로 흘러가면 국어 이렇게 부릅니다. 하수, 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제 주택가에 가면 하수구가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는가? 전부 맨홀로 다 덮어놨으니까 그렇다고.
옛날에는 그 전부 다 그냥 그 줄줄줄 다 흘러다녔다니까 또랑 그죠? 수채 이런 말 들어봤나요? 들어보시면 60 다 돼갈 겁니다. 아마 수채 이런 말. 그죠? 지금 그걸 다 덮었다니까. 그래 안 보일 뿐이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도 옆에 구가 있으면 국어로서 복개된 도로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배우는가 하면 자 이게 도로인데 요걸 자를 딱 재보니까 2cm예요. 2cm. 그러면 이 지적도라는 것은 땅의 넓이를 그림으로 옮겨놓기 때문에 땅만한 종이가 없잖아. 그죠? 그 땅만한 종이가 없으니까 항상 축척 줄여서 적어놔요. 그래서 지적도는 500분의 1, 1000, 1200, 3000, 6000분의 1이라는 축척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적 도면이 500분의 1인데 여기 길이 2cm예요. 그럼 2cm 곱하기 원래대로 500을 해주면 제 넓이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2cm 곱하기 500 하면 1000cm잖아요. 1000cm는 얼마다? 10m다. 그러면 이쪽은 10m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되고 좀 더 공부하시는 분은 도면에 항상 위쪽은 북쪽이다. 법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동, 서, 남이겠지. 아파트로부터 어떻게 서쪽으로 도로가 10m 나 있습니다. 남쪽 도로도 10m 도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죠? 이런 걸 배우는 게 지적도고 여러분들이 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목을 정확하게 알아야 고객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여기가 공하면 공원이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여기가 뭔가 하면 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게 10cm면 여기 공원에서 주유소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묻는다고. 자, 이게 10cm라 그랬죠. 10cm면 500분의 1로 줄여놨으면 500 곱하기 10cm 하면 제 길이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에서도 잘 들으시고 그 내용이 우리 중개법으로 오면 이런 식으로 물어 들어온다고. 그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목은 모두 몇 개? 28개가 있는데 4개는 두 번째 보호를 딴다. 두 번째 보호를 따는 게 뭐다? 차장에게 1000원 준다. 이렇게 딱 잡고 두 번째 보호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나머지들은 전부 앞글자예요. 오늘 여기 오실 때 차장에게 얼마 줬죠? 1000원은 뭘 카드 줬지. 지금은 차정도 없는데. 그래서 차장에게 1000원 준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목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고 세 번째도 중요하죠. 면적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땅이나 아파트를 살 때 이게 몇 평이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개주공사가 확인해 줘야 된다고요. 그때 1번 토지 면적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확인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했고 두째 줄에 대장상 면적과 등기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면 실무의 ABC라 그랬죠. 뭐를 기준으로 한다? 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 필기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다를 때 차이점 짚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려가면 큰 2번, 동그라미 2번. 면적의 경우 다양한 표기 방법이 사용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은 과거부터 사용하는 평과 평의 동그라미, 바로 옆에 법적 측량 기준인 미터법, 제곱미터가 있다. 그래서 면적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면적도 확인해야 되는데 면적은 어떻게 확인한다? 제곱미터로 확인합니다. 이거를 평, 마지기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거는 다 고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국가다라는 거 아십니까? OECD 국가가 무슨 뜻이죠? 세계 경제 선진 30개국인가 그 말이에요. 여기 OECD에 가입이 되어야 수출 수입이 자유로워요. 그러면 계량령을 똑같이 쓰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길이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로 다 바꿔져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 할머니들은 천을 끊을 때 한자, 두치 이런 말 쓰는 거 기억하시죠? 지금 그런 거 쓰는 거 없잖아, 지금 그죠? 전부 킬로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다 바꿨다고. 무게는 그람, 킬로그램, 톤 이렇게 다 바꿨는데 지금도 가끔 소고기 한 근 반 주세요 하는 사람 가끔 있지, 그죠? 근데 지금 한 근 반 이런 말 안 합니다. 600g, 700g으로 다 바꿨잖아, 그죠? 그래서 길이, 무게, 넓이 이런 것들은 다 OECD 기준을 따라가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면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때려 죽여도 평인 거라 일단, 그죠? 그래서 제곱미터로 면적을 표시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가실 때 야, 너희 아파트 몇 평이니 그러지 몇 제곱미터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 그죠? 그래서 국가가 손 걷어붙였어요. 이제 평 이런 거 하다가 걸리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끼리야 뭐 몇 평에 사는 30평 뭐 이렇게 해도 크게 고발할 일도 없지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곱미터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곱미터를 체크했는데 이러니까 이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중개사무소나 모델하우스에 가면 123제곱미터에 5억 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이게 몇 평인가 잘 느낌이 안 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세련됐는지 34PY는 5억 원 이렇게 적어 놔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 아, 요거 34평, 34평형이구나. 이것도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영업을 하는 데는 면적은 무조건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중개사무소 칠판이나 창문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 몇 제곱미터 얼마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래서 반드시 제곱미터로 표시하는데, 자, 이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고객이 내 땅 1000평을 팔아주세요 그럽니다. 이 고객은 내 땅 1000평이라 그러지 1000제곱미터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평이니까 토지 대장에는 제곱미터로 되어 있을 거니까 제곱미터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때 오른쪽에 시간 보십시오. 교재 423페이지 제일 상단 면적의 환산 찾았습니까? 자, 첫 번째 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1제곱미터는 얼마? 0.3025평. 한 평은 얼마? 3.3058제곱미터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국가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1000평을 팔아주세요 하면 토지대장에는 제곱미터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확인할 때는 평을 제곱미터로 갈 때는 곱하기 얼마 한다? 3.3058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1000평이면 하나, 둘, 셋, 3305.8 제곱미터가 돼 있어야 이게 1000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토지대장을 딱 떼보니까 3300 이렇게 되시면 대략 1000평 된다 이렇게 돼서 거래가 되는데 이거를 확인 안 하고 고객이 말하는 대로 1000평인데 10억에 사세요 해가지고 계약금 딱 받아놓고 매수자가 청량을 딱 해보니까 980평밖에 안 나와. 그럼 또 20평 사기치고 팔았다 또 이런 말을 또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고객이 1000평이라 하지만 실제 1000평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어떤 똑똑한 고객은 이럽니다. 우리 아파트 100제곱미터를 팔아줘 이럽니다. 참 여기도 오버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아파트 100제곱 팔아줘 이런 사람 거의 없지만 이런 사람이 타고 오면 여러분들은 고객에게 설명할 때는 요거 대략 몇 평쯤 됩니다. 이래 줘야 영업이 될 거 아니라 그죠? 그러면 100제곱미터를 평으로 고칠 때는 뭐라고 돼 있죠? 거기 곱하기 0.3025를 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100제곱이니까 30.25평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영업을 할 거잖아, 앞으로. 그죠? 그래서 평을 제곱미터를 평으로 고치는 거 지금 체크하는 거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도 들어올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고쳐줬는데 아직도 잘 안 되는 게 평만은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라 이게 지금 그죠? 제가 들어보니까요. 일본도 면적이 안 된대요. 우리는 이제 아파트 전부 평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은 몇 평에 사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거를 다다미 몇 장에 사는데 이런데요. 그리고 일본은 아파트 면적을 따질 때 다다미 한 장의 규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8장짜리에 산다. 그 우리말 하면 28평에 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죠? 일본도 그게 안 돼. 면적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중국도 세계적인 무역 대국이죠. 중국도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중국은 때려 죽여도 건이에요. 건자를 한자로 몇 건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제가 예전에 그죠 한 20년 전에 중국 청도를 가서 거기 청도 피주라고 중국 맥주가 유명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만 해도 청도 피주 맥주가 잘 안 들어올 때인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청도 맥주는 한 잔 마셔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 친구하고 가서 이제 피주 맥주를 한 잔 주세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몇 건 드릴까요? 이러더라고. 우리는 맥주 이러면 500cc, 1000cc가 개념이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몇 건을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띵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한 건 이랬어요. 그리고 진짜로 봉다리에다가 털어가지고 맥주를 한 건 담아요. 그리고 봉다리 묶어가지고 저울 있죠. 긴 거 추 달렸는 걸로 이렇게 달아서 한 건을 주더라니까. 그리고 중국은 또 주고도 건이에요. 내가 보니까. 감자 2개 얼마입니까? 아니고 감자 한 건에 얼마 이래 해요. 한 건에. 대체적으로 그건 건으로 많이 가요. 중국은.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평을 제곱미터를 평으로 고치는 것은 영업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셔야 되고 시험에도 들어옵니다. 자, 여기 제곱미터의 면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시험용으로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시거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23제곱미터에 5억 원이다. 이러면 이게 몇 평인지 눈에 썩 안 들어오잖아. 그죠? 이거를 그러면 0.302를 곱해가지고 계산해서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시간이 늦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23제곱미터는 몇 평일까요? 하면 영업할 때 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글자를 없애고 곱하기 3을 하면 평이 돼요. 그럼 이건 얼마? 36평. 그러면 거의 딱 맞아 들어간다고. 그래서 고객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113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게 몇 평인지 눈에 썩 안 들어오잖아. 그죠? 끝자리를 없애고 곱하기 3을 하면 얼마? 33평. 그럼 거의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할 때는 이렇게 쓰시라고. 시험 칠 때는 이렇게 있는 걸 정리하시고. 그죠? 한번 더 합시다. 119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거 몇 평인지 눈에 썩 안 보이잖아 지금. 그죠? 끝자리를 없애고 곱하기 3을 하면 얼마? 33평인데 9를 확 없애는 건 좀 아깝잖아. 그죠? 5가 넘으면 요거는 34평. 그러면 거의 정확하다고. 그죠? 그래서 영업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할까요? 102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평이 보입니까? 몇 평? 몇 평? 끝자리를 없애고 곱하기 3을 하면 30평. 그럼 거의 딱 맞아 들어간다고 영업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시라고요. 한 번만 더 할까요? 127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평이 안 보이잖아 지금.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끝자리를 없애고 곱하기 3을 하면 36평 그러면 되는데 7을 없애려니까 아깝지 않나요? 그리고 5를 넘으면 반올림 해준다고. 그러면 요거 37평형.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이 맞아 들어간다고. 영업할 때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줄을 꺼드렸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영업할 때는 고객에게 138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 대략 몇 평? 탁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지. 딱 경호사 똑똑하게 보인다고 지금. 그죠? 끝자리를 없애고 곱하기 3을 합니다. 근데 5가 넘으면 버리기가 좀 아깝잖아. 그죠? 그때는 반올림 해준다 해서. 자, 면적도 정리하시고. 내려가면 경계도 확인합니다. 경계도 중요하죠. 첫째 줄에 경계란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 청량에 의해서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을 경계라고 한다. 여러분 지적법에서도 많이 듣지만 경계가 뭡니까 하면 경계점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경계점을 청량을 해서 점을 딱 찍어요. 점을 찍어놓고 이것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뭐가 된다? 경계가 된다. 그러면 이 땅의 경계점은 몇 개다? 4개잖아요. 이런 땅은 경계점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하나, 둘, 셋, 이것도 4개면 되네. 이렇게 되면 이 땅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기면 경계점이 하나, 둘 계속 찍혀 있겠죠. 요 찍혀 있는 것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땅들은 경계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도시 개발 지역은 바둑판 같이 반듯반듯하게 구획 정리를 한 것들은 전부 이렇게 반듯반듯한 땅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경계가 무엇입니까 하면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게 경계예요. 지금 줄 것이었죠. 지적법에서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즉 지적법상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단위 토지인 한 필지의 구획선을 의미하고 이는 지상에 표시된 담장 등 자연물로서 구획된 선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범위는 줄 것입니다.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선에 의해서 확정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지적법에서도 공부합니다. 지금 뭐를 줄 것이었는가 하면 이거예요. 내 땅이 저 논두렁에서 이 논두렁까지 내 땅이다. 이거를 사실상 경계라 그래. 저 전봇대에서 이 전봇대까지가 내 땅이다. 이 눈으로 보이는 사실상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같으면 다행인데 공부에 있는 것과 다르다면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지금 줄 것이었죠. 뭐라고 줄 것입니까?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선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사실상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다르다면 무슨 경계가 우선이다? 도면상 경계가 우선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계. 넘어가면 지형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24페이지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하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다행인 게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전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는데 건축물 대장이 안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425페이지 상단에 6번 방향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자 건축물의 방향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현장 답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도 남향이냐 동향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건물의 방향이 중요한데 무엇으로 확인한다? 현장 답사한다. 이런 것들을 짚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방향을 건축물 대장을 보고 설명하였다. 그렇게 시험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X예요, X. 그래서 현장 답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원을 공부하셨다면 두 번째 뭐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되겠다. 딱 느낌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딱 옵니까? 그래서 권리관계도 확인하는데 계속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 여부는 아까 뭘로 확인한다 그랬죠?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거기 제목에 진정성이라고 들어왔는데 안에 내용이 그렇지만 개공사는 이 사람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이 갑이 진짜 진정성 있는 주인 소유자인지 남의 물건을 훔쳐서 파는지를 개공사가 확인하고 거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물건인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개공사라면 이 사람한테 가서 진짜 네 겁니까? 이런 물어가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이 내 겁니다. 아, 그러면 진정성이 있구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개공사는 반드시 뭐 등기부 등본을 떼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거기 이름이 갑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본인인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고. 무엇으로 확인한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개공사는 주민등록증을 볼까요? 이래서 그 등기부상에 있는 사람과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때 주민등록을 볼 때는 얼굴도 봐야 되겠죠. 주민등록증에 다른 사람 사진 붙이면 다른 사람 돼버리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나중에 영업을 하실 때 손님 보고 못 믿던한 듯이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이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복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사해놓습니다. 이 말은 내놔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다가 이 갑의 주민등록증을 복사를 딱 해놓으셔야 돼. 나중에 집을 다 팔고도 나는 집 판 적이 없다. 이런 의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볼일 보실 때 앞에 여직원이 신분증 봅시다. 들어봤습니까? 보기만 합니까? 복사합니까? 반드시 복사해 놓습니다. 본인이 왔다는 걸 정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진정성은 그렇게 확인합니다. 아주 단조롭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등기부 등본과 무엇으로 확인한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다. 이거를 시험에서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문제 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본인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지.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게 동그라미 1번에 거기 1번에 내려오면 새파란 글씨 두째 줄입니다.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줄 것입니까? 등기부와 무엇으로 확인한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판례가 제시하는 의무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서 권리관계도 등기부 등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면 교재 426페이지 권리관계 중에서도 법정지상권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은 법정지상권은 중개사법의 범위는 아니고 민법적 범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할 거니까 요 법정지상보다 더 중요한 게 오른쪽에 3번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거의 매회 출제되는데 분묘기지권을 잘 정리하면 지금 앞에 지나간 법정지상권의 4분의 3이 끝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중요한 분묘기지권 공부하겠습니다.